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엔진 와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최PD입니다. 네, 기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왕자의 난, 왕좌의 게임 말고 같은 거네요, 결국은. 그쵸. 뭐 왕좌의 게임은 소설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권력 다툼, 그러니까 왕조 사회에서는 세자,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네. 세자가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사도 죽은 경우, 양녕대군 폐세자 된 경우 네. 그 정도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신 경우는. 그러네요. 세자를 바꾸려 그러면 명나라에 사신도 보내고 했었어야 됐대요. 어쨌든 세자니까. 되게 복잡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자 책봉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이성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리더십. 이성계는 왜 방석을 세자 책봉을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했을까? 그때 부인 방석에 엄마가 입김을 많이 부른 걸로 그쵸. 묘사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딴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도 하면서 딴 네.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저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이성계의 리더십이에요. 일반적으로 리더십 그럼 카리스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이 굿투 그레이트라는 책이에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거기서 단계 5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1단계가 제일 떨어지는 거고요. 네. 쭉쭉쭉 올라가서 4단계 리더십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에요. 오. 5단계 리더십은 그 이상이에요. 혹시 뭔지 알려줄 수 있나요? 5단계 리더십은 겸손과 겸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마를 뛰어넘은 이건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겸손과 이게 있는 건가요? 카리스마는 좋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을 잘 빨아들인다는 뜻이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독불장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다르고 어다른. 근데 그걸 하나 넘어선 사람이 단계 5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성계가 분명히 사병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많았겠죠. 이거는 로마의 카이사르도 동일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들은 어땠을까? 영관급. 저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최고 통솔자, 최고 권력자라면 제가 중간에였더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팍 먹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 때 그걸 얼만큼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성계는 그걸 얼만큼 잘했을까? 분명한 거는 이성계가 정도전을 200% 신임한 건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밀어줬던.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정도전 이외의 신하들은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팍팍 밀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성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대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조준만 봐도 일단 관직적으로 정도전보다 높은 관직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신임을 받았던 건 정도전. 그럼 조준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죠. 많이 나쁘죠. 좀 우아하게 표현하시네요. 더럽다라고 표현할 줄 알았는데. 하륜도 그런 경우를 당하잖아요. 수도천도 할 때. 네. 정도전한테 한번 까이잖아요. 심하게 한번 까이죠.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후에 묘사되는 게 그거를 약간 양분 삼아서 정도전을 모티브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타도 정도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이성계 입장에선 타도 이성계가 안 된 게 다행인가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하류는 재상 왕감은 아니다 라는 자기객관화가 돼 있던 걸 아닐까. 내 라이벌은 정도전이다 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이성계는 그것 때문에 반 정도전파가 생기고 자기 오른팔 잘리고 이성계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의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후계자 선정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후계자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제사 지내줄 사람 정도니까 보통 큰아들이죠. 이 정도는 뭐 아주 똑똑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하나의 조직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요. 기업 같은 경우도 후계자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왕정 국가라는 거는 후계자를 지목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계파별로 다음 후계자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는 것 같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군요. 당에서 약간 밀어주지 않나요? 그러는 정당도 있고 안 그러는 정당도 있어서 이건 뭐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밀어주면 아무래도 힘이 실리겠죠. 좀 뜻이 모아지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리스크가 있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죠. 기업도 망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보통 왕정사회에서는 아들이면 아빠만큼 아니 아빠 반은 하겠지. 그치. 그래도 지 아빠가 왕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의사하면 그래도 공부 좀 하겠지. 공부머리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맞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뭐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은 그건 있더라고요.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 딸이 공부를 잘해, 의사 할래 변호사 할래 그러면 아빠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군요. 네, 본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능력이라는 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란 이유로 또는 딸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ESG에 걸려서 주가가 안 좋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얘도 후계자잖아. 몇몇의 기업은 세습이 아니고 회장직으로 있으면서 대표를 선임하는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문제는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임기가 짧잖아요. 보통 3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건 뭐 기업마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3년 내에 결과를 못 내면 임기 연장이 안 돼. 그동안 실적을 못 내면? 네. 대통령제가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가 그럼 중임일 때는 이 앞에 4년 동안은 뒤에 또 4년을 해야 되니까 이걸 신경 쓰는데 이게 자칫하면 또 포퓰리즘으로 가. 뒤에 것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네요. 마냥 좋다고 할 수 없겠구나. 마냥 좋은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세자책봉을 할 때 일단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전통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왜냐하면 고려 말에는 원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애. 그렇죠. 왕건 바로 아래의 몇 왕들은 형제예요. 이거 아랍에서도 그러는 거 아시죠? 지금 아랍? 사우디도 쭉 형제로 가다가 빈살만이 처음 아들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거기 왕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엄청 많겠지. 그래서 호텔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 다 내놔. 뭐 이런 상황까지 가는 쉽지 않다는 거죠. 누구를 선정해야지 맞을까? 지금부터 제가 이성계의 집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듣는 분들이 누구를 세자로 선택하고 싶은지 골라보세요. 네. 본처가 둘입니다.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또 결혼했는데 본처라고 하는 게 웃겨요. 그래서 나중에 태종은 계비라고 부르죠. 계자가 그런 말이군요. 그렇죠. 계모라고 해서 첩이란 뜻은 아니에요. 엄마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결혼을 했어, 아빠랑. 좀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데가 보다 하고 가지요. 그걸 따지지 말고 첫 번째 15인가 17살에 결혼한 사람이 신의왕후 한씨예요. 쌍성총관부 동북면에서 유력자였던 한경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이성계가 그 동네에서 그래도 방구나 끼던 유력자였으니까 유력자 딸과 결혼했겠죠. 이 사람이 아들을 6을 낳고 딸을 2 낳았어요. 그렇죠. 아주 일찍 죽은 사람들은 뺐을 거예요. 이성계가 이자춘을 따라서 개경으로 입성을 하죠. 개경에 입성한 다음에 친인척 관계, 혼인 관계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혼할 순 없고 그 당시엔 필요 없었나 봅니다. 권문세족 출신 강윤성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 권문세족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과 이성계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도전은 또 신진사대부고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권문세족과 관계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따져보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성계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문세족하고 혼인관계를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이성계는 필요해서 결혼을 한 거죠. 아들 2과 딸 1를 또 낳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8, 딸이 3입니다. 많기도 합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이성계가 개경에서 활동할 때 가장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분명히 신덕왕후 강씨는 맞아요. 하지만 이성계의 원래 지역구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걸 관리해 준 사람은 신의왕후 한씨예요. 둘 다 중요했겠죠. 아들들은 나이를 보면 첫째 아들 방우가 세자책봉 고 당시입니다. 1392년 당시에 38이에요. 꽤 있네요. 첫째 아들은. 막내 아들 방연은 조선개후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도 과거에 합격했다는 것으로 보아 6 아들 중에 2만 과거에 합격하거든요. 방원과 방연. 아래쪽 아들들이 공부를 좀 했었나 봐요. 머리가 좋네.
근데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5만 남은 거죠. 방원이 제일 어린데 25이에요. 똥창하네요. 그리고 바로 한 해인가 2해 전에 누굴 죽였죠? 정몽주를 죽였죠. 네, 정몽주 죽였죠. 25 그러면 지금은 대학 막 졸업한 느낌이지만 그 당시엔 아니죠. 그때는 이미 중견이죠. 네. 과장급 정도 느낌? 그리고 자식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둘, 방번과 방석은 11살, 10살이에요. 경순 공주는 나이가 좀 있어서 결혼한 상태. 그리고 방번도 11살이지만 결혼을 한 상태예요. 저 때는 뭐 그때쯤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선 개국의 방번, 방석은 뭐 한 일이 교육공신은 아니겠죠. 없겠죠. 네. 하지만 엄마 신덕왕후 강씨는 한 일이 있죠. 아들 한 명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네. 아들 방우. 네. 보통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술 먹다 죽었다. 맞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양령하고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빠가 세면 첫째 아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첫째 아들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좀 부담이 있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아빠가 자수성가야. 그럼 더 미쳐요. 아빠만큼 해야 된다. 맞아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방우는 일을 잘했나 봐요. 아빠 옆에서 계속 전쟁터도 같이 뛰어다녀요. 주로 전쟁터를 더 많이 뛰어다닌 사람은 둘째 아들 이방과예요. 이방우는 그런 정도는 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창왕이 왕이 됐을 때 네. 명나라의 사신으로 따라가기도 해요. 아들의 도리는 맞아요.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왕을 퇴출시킨 건 이성계파예요. 창왕을 세운 건 이색이죠. 이성계는 창왕을 세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런데 인가를 받으러 명나라를 가는데 아들이가 좀 이상하죠, 이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방우가 고려 마지막 충신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졌나 보네요. 사료를 보면서 그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우가 공양왕이 즉위한 다음에 일선에서 사라져요. 공직에서의 활동이 안 보여요. 공양왕은 누가 세웠냐면 이성계가 옥새를 넘겨받기 위해서 세운 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순간 방우가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타관들을 뒤져보시면 양쪽 얘기가 다 나와요. 다 적어놓은 책이 좋은 책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조선이 개국된 다음에는 제사 지냈던 얘기들은 계속 나와요. 방우는 개경에서 아빠를 도와서 정치 활동을 많이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세자 책봉할 당시에 분명히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왜 세자 책봉이 안 됐을까? 고려의 충신이라서?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이방우의 처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윤, 성이 지씨입니다. 네네. 지윤의 딸이에요. 권문세족입니다. 어떤 계열이냐면 이인임 계열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네. 네. 부정축제에 탁월한 평판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성계가 본인도 권문세족 출신 딸과 결혼했듯이 첫째 아들도 권문세족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윤이라는 사람이 평판이 안 좋아. 근데 조선이 건국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밀어내야겠죠. 그쵸. 근데 이방우가 왕이 돼. 그럼 자기 처가는 권문세족이야, 고려에. 살아나겠죠. 고려의 느낌이 잔재가 더 뿌리가 깊어지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윤의 딸들이 많았거든요. 네. 한 명이랑 비슷한데 차녀와 삼녀가 방과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종종이 첩으로 들어가요. 뭐 본천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러면 겹사돈이잖아요. 뭐 이 당시 겹사돈 넘치니까 지나가죠. 지윤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배제됐어? 는 아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단계 더 가보죠. 네.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었겠죠?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이덕근이라고 썼어요. 네. 와이프는 누구냐? 정양군 왕우의 딸이에요. 이렇게 하면 느낌 안 와요. 공양왕의 조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누가 시켰겠어요? 이성계가 시켰겠죠. 근데 만약에 방우가 세자가 돼서 왕이 돼요. 물론 덕근은 둘째 아들이니까 큰아들이 복근인가 그래요. 네. 복근이 좋았나 봐요. 왕이 되더라도 동생이잖아요. 그럼 또 고려 왕씨하고 관계가 계속 가잖아요.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아빠가 자기 권력 때문에 고문세점 다 붙여놓고 막상 이제 조선 건국되고 나서 왕권 살리려고 방우를 팽했다는 느낌이거든요. 이성계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오만 걸 다 해놓고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딸이 있어요. 이색의 아들과 결혼해요. 이것도 뭡니까? 고려 리턴즈네요. 이성계는 정말 조선을 개국하고 싶었나? 이런 것만 보면 모르겠어요. 이건 초반이었으니까 이때는 마음이 없었고 나중에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개경 오고 나서 이렇게 했었을 거니까. 그래서 방우가 아빠가 만들어주는 혼맥 때문에 팽당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의 충신이어서가 아니라. 이거 좀 더 찾아봐야겠네. 분명히 살아있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왜 세자를 여기다 안 줬을까? 아무리 옆에서 강씨가 예쁜 마누라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성계가 그 정도로 후계자 선정에 개념이 없진 않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그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 방과로 가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정종이 되는 사람이죠. 그쵸. 칼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방우가 개경 쪽에서 정치를 담당했다면 방과는 쌍성총관부 쪽에서 엄마랑 같이 네. 그 지역을 관리하는 쪽을 주로 많이 했고 사병 관리도 방과가 많이 했대요. 군사 쪽으로 조금 네. 더 갔구나. 흔히들 정도전이 경기했던 사람은 이방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라는 썰도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이방과가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군대를 끌고 다녀본 경험도 많고 아빠랑 같이 지리산에서 외구토벌도 했고 이성계가 정말 완벽하게 방점 딱 찍은 황상대첩도 같이 가고 있었고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정도전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군사력에서 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겠네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잖아요. 이때 계획에 동참합니다. 정몽주 죽었어 이거를 공양왕한테 알린 사람도 이방과예요. 형제들이 다 으쌰으쌰 했나 보네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서 협박도 했대요. 공양왕한테. 이제 줘야 되지 않겠니? 뭐 말을 돌렸겠지. 그쵸. 뭐 네. 돌렸겠죠. 그리고 권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1차 왕자에 난 당시에 이성계가 아팠거든요. 사실 그게 기회였죠. 이때 이성계 쾌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지 몰랐대요. 나중에 알았다고. 그래서 나 죽이러 올까봐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세자저하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그러니까 방과가 정도전은 경계했을지 모르나 방과 자체는 억울했을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뭘 하고 싶지도 않았던. 왕이 아니라 서포트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배우자는 누구냐? 상대적으로 결격사유가 떨어져요. 경주 김씨예요. 이러면 아마 신라의 후손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네. 정한왕후라는 사람인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 둘한테 자식이 네. 없었군요. 그런데 이방과에게는 후궁이 7, 15남 8녀. 그 뒤에 부인들한테는 자식이 많았고 부인이라고. 첫 번째 부인 네, 첩이죠, 첩. 첩이란 말이 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섯째 부인은 정몽주의 손녀이기도 했대요. 진짜 복잡하죠. 네, 엄청 얽혀 있구나. 이성계하고 정몽주가 정도전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절친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혼맥이라는 건 지금 재벌들도 그렇지만 장난 아닙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는 소재니까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걸 벗어나서 결혼하면 신분지상에 나오죠. 그리고 고문세족 지윤의 딸 2명을 첩으로 두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방과는 상대적으로 좀 첫째 형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근데 왜 방과한테 안 줬을까? 여기 또 어쨌든 엮여 있어서. 그 다음에 방의가 있는데 2차 왕자의 난 때도 중립을 지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빠 따라서 무장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셋째 아들 방이에 네. 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죠. 네, 제가 본 얘기는 별로 없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 아래 방간, 넷째 아들은 욕심이 있었죠. 좀 다혈질로 이로 묘사가 네, 되죠.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람도 이 사람이고 며느리가 왕씨예요. 왕씨요? 왕씨 다 죽은 거 아니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아까 왕우 이런 사람들 나왔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 살려놨었어요. 왜냐면 사돈이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지 사람이라면. 그리고 방원, 민재가 장인이잖아요. 아, 검은세족 아닌가요? 민재? 맞아요. 네. 민재도 검은세족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부 다 엮여 있네요. 검은세족이랑 엮여 있어요. 고려 왕가하고도 엮여 있어요. 만약 그걸 피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면은 방번의 와이프도 공양왕의 조카 사위예요. 아, 정말요? 아까 왕우 나왔었죠? 네네. 거기에 딸이에요. 방번도 그러니까 11살인데 결혼을 일찌감치 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한 거죠. 뭐 진짜 그냥 정치는 정치일 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러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막내. 네, 결혼 안 한. 이게 장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있네요. 보여요. 네.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쵸.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방석을 골랐다고 얘기를 해줘야 정도전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성계도 그렇고 이성계도 주판을 튕겨보니 내가 왕이 될 때까지는 위에 여서다들이 필요했는데 다 썼네. 너희들 그냥 살아. 네.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나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네. 방석이. 그래, 네가 하는 게 낫겠다. 단순히 신동하고 강씨 때문에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쵸.
네. 저 때부터 저렇게 네, 부인의 말가닥 될 물론 거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방석이 세자책봉이 된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족보를 뒤져봐야 되더라고요. 이래서 할아버지가 족보가 중요하다고. 세자책봉 당시의 모습을 책에서는 백응념은 동서고금의 법도는 장자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고 동서고금이라고 해서 아 서양도 그랬겠구나 하면서. 꼭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왕자의 게임 봐도 첫째한테 조금 더 기울죠. 힘을 실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부담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기가 쉽지 않다. 아, 요즘 세상이 달라서 그래도 여전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주는 평화로울 땐 장자, 어지러울 땐 공이 많은 아들. 오 좋은 말인데요. 좀 더 현실적인, 현실적인 말인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정도전하고 조준하고 사이가 좋아서 이때까진 좋았군요. 조준에 동의를 했고 책에서는 정도전이 재상 정치, 그러니까 왕이 좀 뛸해도 재상이 잘하면 돼. 컨트롤할 수 있겠다. 시스템으로 돼.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물음표를 많이 찍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불씨가 던져진 거죠.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트리거가 되면 그쵸. 확 산불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죽여놨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불씨라도 있으면 그래서 산에서 담배 피지 마시라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아들들 그리고 이성계가 왜 그랬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이성계였다면 맞아요. 누구를 세아책봉을 했을 것인지 맞아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도 한번 많이 뒤져보시고 하면 재밌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민간 설화들도 있어서 그런 거 좀 걸러서 한 번 더 곱씹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